아줌마, 민간인은 전투복 입고 군부대 출입하시면 안 됩니다. 가을 바람이 쓸고 지나가는 오후, 정문 초소에 서 있던 이등병. 김태훈의 목소리가 꽤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그러나 눈앞의 여인은 당황하거나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한 손으로 계주를 조용히 감싸주며 차분히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옆에는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다. 털빛은 눈처럼 희고 귀는 날카롭게 솟아 있었으며 움직임 하나 없이 고요했다. 저 말씀 들리세요? 이등병은 한 걸음 다가서며 다시 입을 열었고 그 순간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늙은 얼굴, 군용 점퍼, 안쪽으로 똑바로 펴진 어깨. 그리고 그 가슴 왼편, 바랜 천 위에 단 하나의 별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별, 군복에서 가장 무거운 상징. 그녀는 왼쪽 가슴에 그 별을 가리키며 말했다. 난 민간인이 아니야. 그 순간 김태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이등병의 몸이 반사적으로 똑바로 서며 입이 떨리는 소리로 조심스레 나왔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아니야. 나도 이제 그저 기억만 남은 사람이야. 그녀의 발 아래 진돗개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개는 단 한 번도 짖지 않았지만 모든 군인이 그 순간 이해했다. 이 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 어떤 명령 없이도 움직임만으로 긴장을 일으키는 군견의 기운이 몸에 배어 있었다.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찔레꽃이 피었던 길. 옆은 이제 콘크리트로 정비됐고 훈련장 입구에 놓였던 표지판은 전자식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방향을 틀지 않았다. 그녀의 옆을 걷는 백색 진돗개. 해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상하리만큼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각도로, 마치 기억을 따라 걷는 듯이. 누구도 막지 않았다. 그 어떤 군인도, 그 어떤 간부도 그녀의 앞을 가로막지 않았다. 그 별 하나의 무게와 침묵 속에 깃든 무언가가 그들을 멈추게 한 것이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오래된 기억의 한가운데. 제1묘역, 전사자들을 기리는 공간. 비석이 줄지어 늘어선 그곳엔 매년 이름이 추가되지만 단 하나의 비석만은 여전히 이름 없이 놓여 있었다. 해들은 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였다. 짖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마치 예식 중인 병사처럼.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비석을 쓸어내렸다. 이끼가 낀 검은 대리석 위. 아무 글자도 없었지만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 너를 묻은 건 명령도 의무도 아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날의 진실은 아무도 쓰지 못했지. 해들이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앞발로 비석 아래의 흙을 조심스레 긁기 시작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땅을 파기 시작한 해들을 따라 손을 얹었다. 잠시 후 흙 속에서 무언가가 드러났다. 녹이 세운 군용 식별 태그. 번호만 있고 이름은 지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여있던 부러진 별 모양의 금속 조각. 예하 중대장이 전사하기 직전 그녀에게 전했던 작전 명령, 캡슐의 일부였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 누구도 몰랐던 그날의 마지막 명령이 그녀가 지워질 수밖에 없던 이유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날도 가을이었다.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거셌고 훨씬 더 조용했다. 전투복의 주머니 속엔 비상무정의와 작전 문서, 그리고 파기하지 못한 마지막 명령서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당시 중령이었다. 그리고 K9 특별작전대의 현장 책임자. 임무는 단순했다. 접경지 무단 침투 병력을 발견한 즉시 무조건 대응. 그러나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명령을 무시해야 했다. 이건 함정이다. 그녀의 직감이 아니었다. 함께 있던 군견. 우람이, 헤들의 아버지,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숨을 죽이고 땅을 박차지 않고 제자리에서 계속 멈춰 짖었다. 이 녀석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처음입니다. 옆에 있던 소대장이 중얼거렸다. 그 순간 그녀는 무전을 껐다. 그리고 소대원 전원 철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15분 후 뒤에서 터졌다. 폭발음, 화염, 그리고 교신두절. 왜 나갔습니까? 그 명령은 최고위 급이었는데. 복귀 후 그녀는 보고서를 쓰지 못했다. 왜냐하면 명령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작전 전날 밤 K9 특작부대는 공식 폐쇄 명령을 받았고 그날의 출동은 기록에 남지 않았다. 그녀의 계급, 활동, 심지어 진급 심사까지 모두 동결 처리. 내가 구한 건 생명이었지만 잃은 건 기록이었지. 그녀는 그렇게 별 하나를 받았지만 별은 국방부 시스템엔 단 한 줄로 정리되었다. 명예 전역, 사유, 기초자료 미비. 그 후로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헤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자신의 아버지. 우람이 희생된 이유도, 그녀가 군복을 벗고도 별을 지운 적 없는 이유도. 그날 오후 부대 내부는 왠지 정숙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고 병사들의 발걸음은 빠르고 규칙적이었다. 그러나 누군가의 시선은 자꾸만 그녀와 헤들에게 향하고 있었다. 혹시 저분이 누군지 알아? 행정보급관이 낮게 물었다. 글쎄요, 그냥 예비역 같은데. 그런데 저 개, 이상하게 조련된 느낌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정문에서 북쪽으로 향했다. 그곳엔 전우의 벽이라 불리는 추모벽이 있었다. 전사자들의 이름, 계급, 사진, 작전명이 한 줄씩 새겨진 명예의 공간. 헤들은 그 벽 앞에서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더니 딱 한 자리를 보고 멈춰 섰다. 그곳엔 사진도 이름도 작전명도 없었다. 단지 빈 칸, 그리고 희미하게 벗겨진 프레임만 남아 있었다. 헤들, 기억하니?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손을 벽에 얹었다. 이 자리는 네 아버지, 우람이의 자리였어. 그리고 나의 동료, 박소령의 자리이기도 했지. 그 순간 병장 한 명이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여긴 일반 출입이 금지된 공간입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벽 앞에 내려놓았다. 그 속엔 1999년 작전 개시일이 찍힌 흑백 사진과 전투화에 묶여있던 우람의 발목 태그가 들어있었다. 병장은 손을 떨며 뒷걸음질 쳤다. 왜냐하면 사진 속 오른편 끝자리에 지금 눈앞의 진돗개와 똑같이 생긴 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건 실전 사진 아닌가요? 예. 하지만 그 작전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럼 저분은 대체 누구지? 헤들은 여전히 그 벽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지워진 전우들을 대신해 자리를 지키는 마지막 병사처럼 봉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상부로 전달되었다. 부대장실, 고요한 서류 더미 사이에 놓인 작은 검은 봉투. 그 위에는 보안 2급, 열람 요청자 확인이라는 송을시가 적혀 있었다. 이봉혁 준장은 서류를 받자마자 얼어붙었다. 그가 군복을 입은 지 28년, 수많은 작전 보고서와 내부 문건을 봐왔지만 사진 속 얼굴들, 그리고 사진 속 그 개의 눈빛은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작게 중얼렸다. 강지수. 그 이름은 공식 기록에서 사라진 이름이었다. 2000년대 초반 K9 특임대 여성 책임자로 임명되었던 단 한 명의 여군. 그리고 K9 731 작전 이후 공식 발표 없이
사라진 별 하나. 그는 손을 덜덜 떨며 책장 속 오래된 전산 문서를 꺼냈다. 그곳에는 731 작전 보고서라고 적힌 폴더가 있었지만 내용은 단 2줄. 기록 없음. 영상 자료 손실. 관련자 전원 명예 전역 또는 전사. 하지만 거짓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날 누군가는 작전을 중단했고 누군가는 따르지 않았다. 그날 누군가는 죽었고 누군가는 살아남았다. 그 순간 부관이 다급히 문을 열었다. 준장님, 문제 있습니다. 전우의 벽 앞에 있던 진돗개가 명령 없이 움직였습니다. 어디로? 지휘 통제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개 혼자서 아무도 못 막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이봉혁의 표정이 바뀌었다. 공포와 불안,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가 일제히 밀려들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개가 향한 곳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명령을 조작한 곳이었다. 지휘 통제실, 일명 C룸. 현역 병사들조차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보안구역. 그곳엔 오래전 작전 기록들이 백업된 비공개 보관실이 하나 존재했다. 하지만 이봉혁 준장은 알고 있었다. 그 방 안에는 단 하나의 물건만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곳 앞에 한 마리 개가 서 있었다. 해들은 낮게, 길게 한 번 짖었다. 정운이 정지했다. 보초병들도 대기 중이던 간부들도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진돗개 한 마리. 아무도 그에게 명령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이가 명령처럼 멈춰섰다. 강지수는 조용히 다가갔다. 여긴 여전히 잠겨 있군.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냈다. 당시 내 키였어. 지워졌지만 나는 잊지 않았지. 철컥. 문이 열렸다. 해들은 먼저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가 먼저 들어서자 해들이 조용히 뒤따랐다. 그 안에는 딱 하나의 금속 상자가 놓여 있었다. 작전 캡슐 731. 열쇠가 맞았다. 뚜껑이 열리자 안에서 기록되지 않은 음성 캡슐이 드러났다. 재생. K9731 현장 상황 변동. 적 위치 없음. 피폭 흔적 존재. 작전 중단 요청. 무시하고 돌진하라. 상부 승인 받음. 아니요. 이건 함정입니다. 민간 생명체 다수 발견. 강중령. 작전 거부시. 명령 불복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난 내 전우와 개를 버릴 수 없습니다. 해들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이봉혁은 멀리서 그 모든 걸 듣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숨기지 못하는 공포로 가득했다. 강지수는 캡슐을 닫았다. 이걸로 충분해. 그녀는 밖으로 나왔고 해들은 조용히 그녀 곁을 지켰다. 그 순간 한 병사가 조용히 손을 올렸다. 그리고 또 한 명. 그리고 또 한 명. 잠시 후 전 부대가 진돗개 해들을 향해 격리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강지수라는 이름은 전산망에 다시 등록되었다. 해들은 명예궁연으로 지정되었고 C룸은 더 이상 잠기지 않았다. 일주일 후 국방부 대강당. 이례적으로 비공개 작전 참여자. 명예회복식이 열린다는 공지가 내려졌고 그 소식은 빠르게 퇴역 군인들 사이에서 퍼져나갔다. 무대 위에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특작부대 출신의 전현직 인사들이 조용히 서 있었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의 시선은 가장 왼편. 빈 의자 옆에 앉아있는 하얀 진돗개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 개는 꼿꼿이 앉아 있었다. 앞발은 가지런했고 고개는 높이 들려 있었다. 마치 자신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를 아는 듯이.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오늘 우리는 기록되지 않았던 작전 K9731의 실체를 공식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으나 역사에서 지워졌던 영웅들의 이름을 다시 새깁니다. 스크린이 켜졌다. 흑백 사진. 불타는 철조망.
그리고 그 앞에 선 한 여군의 모습. 그 뒤엔 지금의 해들과 똑같이 생긴 개가 있었다. 이름이 나왔다. 강지수 소장, 예비역. 명예회복. 작전 중단 요청 및 전후보호처 공적 인정. 청중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흘렀다. 그분 아직 살아계셨네. 진짜였구나. 전설이. 그리고 또 한 줄. 궁연 우람. 1급 공로 견지정. 추서. 궁연 해들. 명예소위 인명 그녀는 무대 위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말없이 별을 단 군복을 입고 해들과 함께 섰다. 누군가 박수를 시작했다. 그 박수는 조용히 퍼져나가더니 어느새 기립박수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순간 강지수는 단 한마디를 남겼다. 이 별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해들은 그녀 옆에서 고개를 살짝 들었다. 그들의 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기억 속에 묻혀 있었을 뿐이었다. 몇 달 뒤 가을이 다시 돌아왔다. 산바람은 서늘했지만 상쾌했고 하늘은 군복의 색처럼 맑았다. 강지수는 조용히 진두연축원 한쪽 묘역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 옆에는 여전히 해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한 구석에는 새로 조성된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다. 글귀는 길지 않았다. 기록되지 않은 용기, 이름 없는 충성,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존재에게. 그녀는 묵묵히 절을 올렸다. 해들은 그녀 옆에서 앉아 그 조형물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한동안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 해들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였다. 그래, 이제 가도 돼. 그날 이후 해들은 부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누구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년 그날 기념비 앞에 누군가 놓고 간 하얀 국화, 한 송이와 오래된 궁전 식별표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누구도 증명할 수 없었고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만은 모두 알고 있었다. 별은 단지 계급이 아니었다. 기억이었고 약속이었고 끝까지 지켜야 할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끝까지 지킨 존재가 있었다. 말 없이, 명령 없이, 마지막까지.